최근 민주당 정청래 대표에게 위기라면 위기일게요. 1인 1표제 부결, 그 이어서 내란 재판부 속도 조절, 여러 가지 암초들을 만났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공석인 최고위원회, 이른바 정청래 대표와는 생각이 좀 다른 찐명계, 친명계들이 도전장을 던지고 있습니다. 참석하신 의원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찬대 전 원내대표님이십니다. 한준호 전 최고위원님이십니다. 안태진 의원님.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밀착해서 지원하고 소통할 후보를 선출하는 보궐선거다. 뭐 당내 갈등이나 이런 우려는 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찬대 원내대표께서 다시 나와주셔서 지지하시는 배경을 좀 설명해 주시면요. 보다 원활하게 지도부가 잘 화합해서 하나의 목소리를 내는데 가장 적임자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글쎄요, 최고위원 출사표 던지는데 이렇게 많은 현직 의원들이 뒤에서 힘을 실어주는 것도 참 이례적으로 봅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그렇게 거의 뭐 당대표 출마 선언 같아 보이는데 이건태 최고위원의 출사표보다도 여기 같이 국회 소통관에 와준 면면이 화려합니다. 박찬대, 천준호, 그리고 김우영, 김동아, 한준호. 몇몇 봐도 친명 의원들이 줄줄이 힘을 보탰는데 이게 참 공교롭다고 봐야 될까요? 저는 이런 상황을 이렇게 요약하고 싶습니다. 친명계의 대반격. 사실 이제 정청래 대표가 들어오면서 사실은 그 이재명 대통령의 길을 따라갔잖아요. 예. 그렇게 하면 나도 저기 갈 수 있다라고 해서 본인이 굉장히 서둘렀습니다. 예. 1인 1표제 도입하면서 결국 친청계라는 말까지 나왔어요. 예. 제가 최근에 이 친명계 한 의원한테 들은 이야기는 세상에 친청계가 어딨냐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 성급함이, 정청래 대표의 성급함이 결국은 지금 이런 반격을 불렀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사실 최고위원 한 명 출마하는데 저렇게 많은 의원이 나왔다는 것은 우리가 뒤에 있어, 우리의 힘은 이만큼 커라는 것을 오늘 상징적으로 보여준 게 아닌가. 예. 이번에 3명을 뽑습니다. 3명을 뽑는데 여기는 참 묘하게도 친명계와 친청계가 다 출마를 했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참 궁금합니다만은, 그러나 이렇게 돼 만약에 3명이 친명계로 들어간다 그러면 예. 아마 정청래 대표의 어떤 이 결정권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위축될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번 지방선거 공천 문제와도 저는 결부돼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저기 보시면 한준호 의원 같은 경우도 지금 이번에 경기도지사에 유력하게 지금 검토되고 있죠. 예. 그다음에 정원호 지금 성동구청장을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굉장히 띄우고 있죠. 예. 등등을 보면 결국 정청래 대표의 뜻대로 움직여내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면서 아마 그 반격이 시작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기 지금 이건태 최고위원의 출사표도 출사표지만 당정 엇박자 이재명 직통되겠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정청래 대표와 당대표를 놓고 맞붙었던 박찬대 의원은 원활한 소통의 적임자라고까지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과 당 사이가 좋지 못하다는 걸 최고위원 출사표에서 본인들이 얘기를 한 건데 또 가만히 있어 정청래 대표가 아니잖아요. 그 최진봉 교수님, 정청래 대표가 뭐라 그랬냐면 오늘 특정 자리에 가서 대통령과 놀라울 정도로 생각이 일치한다. 바늘구멍 빈틈도 없다라고 정청래 대표는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셔야죠. 그럼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거 맞다고 저는 그럼 그게 생각해요. 아닌 건데 그렇게 얘기한다는 말씀이죠? 그건 아니고요. 예. 그렇게 얘기하시기 맞다고 생각하고요. 정청래 대표와 이재명 대통령은 한 팀, 원팀 맞습니다. 열심히 같이 일하고 계시고요. 예. 그런 부분에 전혀 결함이 없습니다. 다만 이제 오늘 뭐 이건태 의원이 저렇게 출사표를 던지면서 저런 표현을 한 것은 좀 더 밀착하고 함께 아니 논의하고. 바늘구멍도 없다는데 좀 더 어떻게 더 밀착합니까? 그러니까요. 조금 더 밀착했으면 좋겠다는 예. 의사라고 생각해요. 최진봉 교수의 뭐라는 게 진짜 아니라 네네. 여권 내부 기류를 잘 알고 계시니까 네네. 그래서 지금 좀 의미심장해 보여서 이 모임이. 뭐 그런 면도 있죠. 예. 분명히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제 제가 이제 같은 뜻을 갖는다는 말은 방향성은 같은 거예요. 전혀 거기에는 변함이 없어요. 예. 이재명 대통령이나 정청래 대표나 같은 방향을 해서 가고 있는 건 맞는데
이제 정청래 대표가 조금 더 빨리 가고 있는 거지. 지금 근데 발걸음. 사실 그렇게 따지면 여야도 방향성은 같지 않습니까? 나라 걱정하는 건 똑같은데. 그건 약간 다른 것 같은데 어쨌든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예. 어쨌든 이제 보폭에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보폭을 조금 맞출 예. 필요가 있겠다라는 의지라고 생각해요. 소통을 한다는 의미도 그런 의미라고 저는 보는데 예. 저렇게 이제 그 의원들이 나와 저런 발언을 한 것이 너무 속도를 빨리 가다 보면 그게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약간의 이제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 그런 예. 부분들을 소통을 잘해서 박자를 맞춰가는 게 좋겠다. 2인 삼각이라고 알잖아요. 예. 두 개 발 묶어가지고 같이 걸어가는 것처럼 예. 그렇게 보폭을 맞추면 좀 더 소리도 알겠습니다. 좀 적게 나가면서 국정 운영에 원활함이 생길 텐데 그런 부분이 조금 필요하지 않나 이런 목소리라고 생각합니다. 따지듯이 여쭤봐서 진짜 죄송해요. 근데 이제 한번 너무 궁금해서 이건태 최고위원 후보가 이건태 의원이 만약에 최고위원이 되면 글쎄요. 정청래 대표 많이 견제할 것 같아 보이긴 하는데요. 근데 또 오늘 공교롭게도 대통령 직속인 이석연 국민대통합위원회 위원장이 정청래 대표 앞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국론 분열과 국민 갈등의 진원지가 바로 정치다, 국회다. 국민들이 볼 때는 참된 갈등이 아니라 당리당략에 입각한 그런 것으로 비춰져 가지고 실망을 많이 하고도 있습니다. 제가 여기를 오면서 우리 정치 지도자들 만나야겠다. 가서 욕을 먹던 문전박대를 당하든 할 말은 해야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의견과 주장이 다를 수 있고 또 아픈 얘기는 저도 무겁게 받아들이고 대통령 직속의 이석연 위원장이 사실은 이게 야당이 국민 갈등의 진원지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국회라는 표현을 썼고 정청래 대표 무겁게 받아들였다고 하는데 사실 여당 대표 면전에서 저런 얘기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석연 위원장의 어떤 그 뜻을 좀 헤아려 본다면 지금 국회 이제 뭐 여야의 문제 떠나서 뭐 인유한 이젠 전 의원이 되셨죠. 이제 문제의식을 던진 부분도 국회나 정치권이 완전히 흑백 논리로 상대방을 적대시하고 완전히 악마화하면서 지금 좀 흘러가고 있다는 인상을 받습니다. 저희 민주당에서도 논평을 냈지만 예. 흑백 논리에 함몰될 때 회색지대에 놓이는 거는 국민들인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선 당연히 여당 당대표로서 그 뜻을 무겁게 받아들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부분이 있고 예. 특히나 이석연 위원장이 또 법조인 출신으로 법 왜곡죄에 대해서 쓴소리를 던지신 부분도 이제 법조계의 한 또 어르신으로서 말씀을 주신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 또한 정청래 대표가 또 새겨듣고 앞으로의 논의에도 반영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러면서 중간 지점을 찾아가는 게 정치가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정청래 대표와 관련된 얘기 해봤는데요.